2023년 3월 20일 국민통합정부 에너지 및 재무부는 태국 에너지회사 PTTEP에게 야다나 가스전 사업 운영에 대한 향후 모든 지불 금액을 국민통합정부가 지정한 계좌로 예치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관리위원회에 지급한 자금 내역과 국가비상사태 이후 진행된 월별 보고서 및 세부 작업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국민통합정부는 PTTEP에 피해를 주거나 가스 공급을 중단할 의도는 없다는 말은 하면서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적절한 계약 조건에 따라 중재를 시작하고 국제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국민통합정부는 예타군 가스전 철수를 언급하여 옳은 결정을 했다고 밝히며 이 조치는 인권 문제보다는 태국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토탈 에너지가 철수하도록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의 지분만 높여주는 결과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해외 투자업체를 압박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통합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불을 한다면 미얀마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에도 어떻게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19일 상공회의소에서 제7회 MGMA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는 미얀마 봉제협회 우민소 회장 까인까이노의 사무총장, 미얀마 상공회의소 산린 부회장,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김성환 회장, 전창준 홍보분과장, 미얀마 중국봉제협회, 미얀마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회장은 협회사를 대상으로 봉제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허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얀마 봉제산업은 외화소득과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에서도 봉제협회 만달레이 지부가 설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미얀마 봉제협회는 자발적 노동 컴플라이언스 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운영하면서 국제 노동권 기준에 맞춘 공장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봉제 공장 노동자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협회 사무총장은 2021-22년 연간 보고서를 읽고 2020-21년, 2021-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발표하고 협회사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상호를 밝히지 않은 봉제공장 두 곳에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책임감 있는 철수 요구에 대한 압박으로 미얀마 철수 결정을 하고 해고된 노동자에게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진정한 책임감은 노동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 간에 협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4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 CMP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는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사 프놈펜 포스트는 캄보디아 노동부 장관이 최근 미얀마 생산기지를 캄보디아로 이전한 중국 신발 공장을 접견하였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장관은 캄보디아 봉제 신발 산업의 발전과 노동 관리 메커니즘,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캄보디아는 봉제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발 공장 올윈 슈즈 캄보디아 대표는 캄보디아가 평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장점을 언급하고 특히 해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 정책 때문에 생산기지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가동 후 유럽연합과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며 노동자 1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23년 회계연도 4월부터 2월 말 현재 미얀마 꿀 수출은 1541.08톤을 기록하며 231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수출되는 꿀은 건강식품으로 해상 1527.74톤, 국경 13.34톤이 수출되었으며 주요 수출국을 보면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미얀마 양봉장은 사가잉, 만달레이, 마구에이 지역과 샨주에서 운영이 되며 약 6,200개 벌집을 양봉하는 국영 양봉장과 약 20만 개 벌집을 양봉하는
민영 양봉장 약 82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얀마 꿀 생산량을 보면 벌집당 약 70파운드가 생산이 되며 연 약 7,000톤이 생산이 되어 2,600톤이 톤당 1,600달러에 해외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투자회사인 전국 디카는 2022년 외국인 투자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디카 웹사이트에 등록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답변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연락이 갈 예정이며 워크숍도 개최하여 작성법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식품가공수출협회는 2022-23년 회계연도 4월부터 2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미얀마 양파 수출은 국경 91,700톤, 해상 2,300톤으로 총 413억 8,8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무역 수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있으며 국경 무역 수출국은 태국, 중국,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에는 아웅라잉호 미얀마 상무부 장관이 필리핀양 양파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국가관리위원회 묘민우 에너지부 장관은 만배 지역 민부 타운십에 있는 883번 유정을 시찰하며 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유정 시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타웅사핀 타운십에 있는 유정 3곳도 시찰을 하였습니다. 장관은 국내 유전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천연가스 생산량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1일 국민통합정부 대통령 대행은 미얀마 위기에 대한 중국의 중재를 요구한 발언을 언급하였습니다. 미얀마 위기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중국 정부가 미얀마 전역에서 국가관리위원회의 잔혹한 살인을 막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노조 더 페더레이션 오브 제너럴 워커즈 미얀마는 양곤에 있는 중국계 봉제 공장 파이텍스가 4월 딘잔 연휴 전에 노동자 4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사측에서는 6개월 미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4월 13일부터 시작하는 딘잔 연휴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기 위한 악의적인 해고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프리마크는 미얀마 발주를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양곤에 있는 봉제 공장 2곳이 문을 닫고 노동자 전원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2023년 3월 2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수출 금융거래에 대한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수출 금융거래에 대한 단속은 수출 대금을 법인 외환 계좌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외환관리법 18A, 38B 및 외환관리지침 35, 36, 37조 중앙은행 공문사무에 의거하여 모든 미얀마 수출입 업체의 거래 대금에 대한 은행 거래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원활한 무역 보장을 위해 수출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출입 업체들의 역할, 외환관리법에 의거한 수출 기업의 의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참석한 수출입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수출입 통제를 통한 외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수출 허가서를 신청하는 절차 가운데 발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있으며 수출업체는 미얀마 상무부와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서 신청 당시 수출 대금과 동일한 대금이 법인 외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3월 18일 기아대책 미얀마 지부는 기아대책 타옥잔 아동결연센터 내 축구 경기장에서 제1회 호프컵 미얀마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3세 이하 어린이부와 13세 초과 청소년부로 나누어 기아대책에서 운영하는 플라잉 따야 센터, 타옥잔 센터, 따케타 센터, 쉐피따 센터에서 각 2팀씩 출전을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축구를 좋아하는 센터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른 지역 아이들과 친목도 다지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에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도 센터별로 응원단을 만들어 열심히 응원을 하며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최종 우승팀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모두 쉬피타 센터가 차지를 하였고 득점왕에게 골든슈 트로피와 페어플레이 선수에게 MVP상을 시상하였으며 참가한 모든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 메달을 전달하여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기아 대책 미얀마 지부 이대영 지부장은 운영 중인 아동 결연 센터들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축구 교실에서 아동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1회 대회는 몇몇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모든 팀에 상금과 간식들을 제공하였는데 앞으로는 미얀마 아동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과 후원자들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미얀마 아동들의 축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지원으로도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미얀마 호프컵에 후원을 원하는 회사나 개인 후원자들은 언제든 문의가 가능하며 기아 대책 미얀마 지부는 2023년부터 더 많은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곤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주유소 유류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리터당 2100자시아로 인하가 되었음에도 주유소에서 소매 판매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유소에서는 유류 할당량으로 인해 소매 판매가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휴업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일주일 할당량이 3일분 판매량에 불과하여 판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9일 국가관리위원회 소인 부회장은 외화 지출을 막기 위해서 연료 소비를 감소시키도록 명령을 한 바 있으며 연료 수입은 제한하면서 소매 주유소에서는 연료 공급을 중단하면 처벌할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유류 수입업체의 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부터 양곤뜰라와 항구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에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